아파트 경비원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입주민 폭행, 갑질 사건에 국민적인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불과 이틀 만에 15만 명, 16만 명 넘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괴롭힌 정도가 어땠길래 사랑하는 두 딸과 손주 그리고 자신을 돕는 이웃 주민들을 뒤로하고 세상을 등졌던 걸까요? 이번 사건 취재한 나엔 기자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나엔 기자. 이게 지난달 21일부터 이제 이 아파트 단지 내 이중 주차 문제로 경비원을 향해서 폭행하고 폭언하고 협박을 입주민이 했다는 건데요. 자, 먼저 그 당시 상황부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그제 안타깝게 숨진 경비원 A 씨의 죽음을 이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폭행 사건 일지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걸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예. 네. 당시 CCTV 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아시다시피 경비원이 이렇게 평행 주차된 가해자 입주민의 차를 밀고 있는데 이제 차주인 가해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자신의 차를 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미느냐 하니까 경비원 A 씨는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하면서 좀 갈등이 빚어졌고요. 예. 이에 가해자가 삿대질과 욕설을 하면서 경비 주제에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무슨 말이냐 하면서 얼굴을 치고 멱살을 잡으려는데 피하니까 팔을 잡고 이제 관리사무소 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의 상의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지게 되고요. 관리소장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을 당장 해고해라 라고 윽박을 지르고 이에 관리소장이 직권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계속해서 해고를 요구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찰 이게 도착한 화면도 예. 좀 있네요. 이게 예. 이제 당시 주민들이 하도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서 네. 이제 이 갈등을 좀 풀려고 했던 그런 장면인데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고인의 생전 진술과 주민들의 목격담, 유가족 진술들을 종합해서 나온 사건의 전반적인 발단입니다. 예. 사실 주차 문제가 좀 복잡한 아파트에서는 흔히 저렇게 경비원들이 정리를 하는 게 흔한 일인데 저렇게까지 했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4월 21일 날 이 사건이 일어났고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는 한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도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황이 이제 지난달 21일 상황인데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 경비원은 홀순 날마다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틀 뒤인 23일에 출근을 했는데 가해자가 다시 아침 7시 38분쯤에 경비실 입구에 나타나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그만둬라. 예. 여기 뭐 꿀단지를 묻어놨냐. 너 갈 데가 없느냐. 차라리 우리 회사에 꽂아줄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예. 계속 협박했다는 의혹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경비원은 이제 딸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딸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는 여기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딸은 그 피해 숨진 경비원이 같이 살고 있는 대학생 네. 딸인데요. 네. 딸하고 함께 먹고 살아야 하니 그만두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니까 가해자는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이건 끝이 난다. 당신이 그만두기 전까지는 이 일이 끝나지 않는다. 계속 협박을 하고 예. 또 이틀 뒤에는 25일에는 토요일 오후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당신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으니까 변호사를 준비해라. 여기서 명예훼손을 언급한 건 CCTV에도 버젓이 찍힌 자신의 폭행을 부인하면서 내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때렸다는 소문이 났느냐. 당신은 나를 명예훼손한 거다. 이런 취지로 고소를 했다. 이렇게 윽박을 지른 상황입니다. 예. 네, CCTV에도 나온 폭행을 자신을 하지 않았다. 이거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그 뒤로도 폭행, 폭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고요. 네, 바로 이틀 뒤입니다. 27일에도 경비실을 찾아서 이번에는 경비실 화장실로 숨진 경비원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CCTV가 없지 하니 경비원이 이제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니까 이때부터 문을 닫고 폭행을 계속해서 시작했다는 게 고인과 입주민 그리고 유가족의 주장입니다. 예. 가해자는 상처 안 나게 때릴 테니까 각오해라. 모자를 벗긴 뒤에 10분 동안 계속 경비원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머리채도 흔들었다고 하는데요. 경비원의 얼굴을 화장실 내벽에 수차례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때 저희 보도에도 나왔다시피 후배 10명을 내가 불러다가 당신을 쥐도새도 모르게 안매장하겠다. 이렇게 자극적인 말로 협박을 네. 하기도 했고요. 경비원이 화장실에서 소변 좀 보자 이렇게 읍소를 했지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뭐 옷을 벗어라 이런 그 모욕적인 발언들을 계속했고 이때 경비원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경비실에 있기가 무서우니까 CCTV가 있는 주차장으로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예.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21일, 23일, 25일 이렇게 출근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협박을 받고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맞아서 코뼈가 부러지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이제 피해자는 애석하게도 지난 3일 일요일 오전에도 가해자에게 또 폭행을 당했는데요. 그 전까지 계속 폭행을 당했고 이제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식사도 못하고 경비실에서 뻥튀기로 이제 식사를 때우고 있는데 예. 찾아와서 또 끝까지 버티냐, 네가 돈이 그렇게 많냐 하면서 주먹으로 이제 콧등을 수차례 가격을 한 겁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경비원이 경비실 밖으로 뛰쳐나오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이제 넘어졌다는 게 주장인데 이 과정이 이제 가해자는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비원의 비명을 듣고 달려나온 입주민들이 순간 이미 경비원 얼굴은 상처투성이가 됐었고 가해자도 어깨를 잡고 인상을 쓰면서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이제 입주민들이 봤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주장하는 쌍방 폭행의 내막은 사실 진위를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넘어졌다 자기가 이런 내용으로 이제 쌍방 폭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경찰 조사나 어디 입주민들 상대로 말을 할 때도 경비원이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거나 때렸다는 진술은 가해자 스스로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게 쌍방 폭행인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상황이고요. 취재하면서 이제 애석한 부분은 숨진 경비원 A씨의 코뼈가 부러진 게 4월 27일인지 5월 3일인지 아직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바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코뼈가 부러진 채 길게는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참고서 5월 7일에서야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네, 네.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당하기만 했는데 유서에 보면요, 그 억울하다,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이게 억울하다고 밝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저희가 단독 보도한 이제 엉뚱한 진단서 수술비 협박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 위협이 하루 걸러 이제 이틀 단위로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4일쯤에 가해자가 경비원 쌍방 폭행에 근거라면서 진단서를 한 장 보내게 됩니다. 그게 저희가 오늘 보도한 엉뚱한 진단서 의혹, 즉 지난해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 시술을 했다는 내용의 후유 장애의 진단서인데요. 네. 이거를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내용을 다 지우고 그냥 내가 아프다 이런 내용을 첨부하면서 그 숨진 고인에게 수술비 2천만 원을 준비를 해라. 장애인으로 내가 등록하게 생겼다. 심지어 머슴에게 맞아 이게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에 겁을 먹은 경비원이 유가족과 자신을 돕던 입주민들에게 울면서 전화를 해서 이제 죽으려 한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당일날 5월 4일날 일터인 해당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옥상 문이 잠겨 있었고 울면서 통화하는 소리에 입주민들이 뛰쳐나가서 경비원을 진정시키고 병원에 입원시켰던 겁니다. 예. 그런데도 그 마음을 끝내 진정시킬 수는 없어서 결국 그제 새벽에 비극적인 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예, 그 지난해 있었던 교통사고 진단서를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한 차례 더 시도할 정도로 상황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YTN 취재진에도 이런 진단서를 가해자가 보냈다고요. 예, 지난 10일 그러니까 그제죠. 그 고인이 숨진 직후에 저희 첫 보도가 나가고서 가해자 입주민이 저희에게도 그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라면 같은 진단서를 보냈고 따라서 저희 보도가 이제 오보다 대한민국 언론이 건수 올리는 데에만 급급하고 진실을 보도할 줄 모른다. 자기가 알고 있는 기자들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방 폭행의 근거로 진단서를 제시한 건데 면밀히 살펴봤지만 아무리 봐도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봤더니 쌍방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었던 원인이 컸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숨진 경비원이 밀어 넘어져서 고통이 심해졌다는 그런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저희 보도가 오보라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인데요. CCTV에도 드러났듯이 경비원에게 완력을 쓰는 걸 보면 과연 목 디스크에 걸린 게 맞는지도 사실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 정말 안타깝고 분한 일입니다. 이 고인에게 지금 두 딸이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고인이 이제 숨지기 직전에 유서를 여러 장 남겼는데 그중 한 장을 먼저 보시면 보여드릴 텐데요. 예. 이제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고 이제 사랑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담겨 있는 예.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보니 이 이름은 두 딸이고요. 이제 고인이 마지막까지도 눈에 밟혔던 게 두 딸이었을 것 같은데 두 딸을 위한 별도의 유서를 이렇게
남겼던 겁니다. 여기에도 참 많은 마음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또 자기 동생에게도 작은 딸, 아직 대학생인 둘째 딸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가장 약자 가운데 한 분이었고 또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였고 또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면서 촛불 집회까지 나오는 입주민들의 그런 따뜻한 이웃이었는데요. 그 이웃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 하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딸이 얼마나 눈에 밟혔을지 참 저 유서를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입주민들 추모 물결도 계속되고 있죠. 네, 고인이 숨진 직후부터 경비실 앞에 계속 작은 분향소가 지금 계속 마련돼 있는데요.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추모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고, 국화나 음식 더불어 그 경비실 창문에 고인을 추모하는 쪽지가 지금 가득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16만 명이 넘는 동의를 지금 받았고 예. 곧 2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비원의 업무를 경비 업무로만 제한하도록 하거나 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경비원을 이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등 법적 대안 논의도 계속 나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경찰 수사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경찰 수사는 언제쯤 시작이 되는 겁니까? 경찰은 일단 지난달 28일에 이제 그 숨진 경비원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건이 접수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저희 취재한 결과 가해자를 이제 출국 금지 조처했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 조만간 소환 일정을 잡아서 조사를 한 뒤에 경찰은 이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예. 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경비원도 포함하자는 법적 대안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반드시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사건 취재한 나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